네, 반갑습니다. 룩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액션 리뷰 겸 이게 과연 될까요? 합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미드 중에 영드인가 미드인가 이게 그 넷플릭스에 위쳐 있어요. 위쳐 시리즈. 거기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시즌 3가 새롭게 나오면서 첫 장면에 이제 그 도검류로 액션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제가 이제 분석이 있어서 촬영을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위쳐는 이제 한 손검이죠. 한 손검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이제 이 상대방이 이렇게 쇠몽둥이 같은 거예요. 쇠몽둥이. 쇠몽둥이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 장면이 문제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느리긴 안 되나? 이게 느리긴 안 되네. 자, 보세요. 제가 딱 끊어 볼게요. 이제 쇠 몽둥이를 든 사람이 내리쳐진다. 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쇠 몽둥이를 지금 이 사람이 몸통과 하단 쪽으로 이제 내려친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쇠 몽둥이를 든 사람이 처음에 내려칠 때 하단을 노리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 쇠 몽둥이는 무겁기 때문에 궤적이 이제 포물선이 그러니까 활주로가 길어야지만 파괴력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동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상체를 벌리면서 위에 다리를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몸통이나 다리를. 자기가 먼저. 그리고 이 지금 위쳐가 들고 있는 검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짧은 무기를 가진 또는 비슷한 무기를 가진 둔기류가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몸통이나 하체 쪽을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매우 불리한 전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위쳐가 이제 이 지금 칼 날로 받은 게 아니라 칼 옆면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세밀하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됐다. 칼 옆면으로 받았죠. 얘는 검이 부러져요. 옆면으로 충격량이 가해지면 부러지기 때문에 검하고 겸하고 교전할 때는 검이 이제 날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깎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궤도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옆면으로 부딪히면서 흘리면서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둔기류인데 둔기류를 칼 옆면으로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건 바로 부러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 공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설사 그게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몸통이나 타겟팅 부위도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데 두 손으로 휘두르네. 어쨌든 요 몸통 쪽을 노렸다고 칩시다. 노렸을 때 칼 옆면으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받으면 버티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거 버티지도 못하고 칼은 부러져요. 그래서 둔기류가 몸통이나 하단류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방어하는 전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파괴력을 줄이는 존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러서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궤도를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체를 휘두를 때 이 끝에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파괴력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이쪽 부분은 가속도나 파괴력이 극대화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파고들어서 이쪽을 블럭해주면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빨리 다가가서 이제 이 몸통 쪽에 손잡이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칼날로 막고 내가 뭐 가격을 한다면 그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둔기류를 쓰는 사람들은 뾰족한 날부지를 가진 사람들이 파고드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둔기류를 휘두르고 나머지 부분으로 발이나 이거를 사용할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고 들어가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이 둔기류보다 더 긴 검을 들고 있다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애초에 이 사람이 다가와서 휘두르기일 때 간압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냥 목만 찔러도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무기가 짧은데 더 느리고 둔탁한 둔기류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극 갑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그나마 나오는데 지금 보호장비라고는 아예 안 착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긴 검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나 이거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액션 옆에서 자문해 준 사람이 아무리 영상미를 추구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압에 맞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영상미를 위해서 둔기류가 휘두르는 걸 뭔가 내가 이제 맞고 피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파고 들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를 칠 수 있게끔 거리를 준 다음에 다시 물러서면서 이제 휘두르는 방향을 위에서 밑으로 깎아내리듯이 경로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시범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이 칼날 부분으로 한 걸음 뒤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휘두르는 걸 이쪽으로 스쳐서 궤도를 바꿔주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칼리 수련회 텐어택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유파 쪽 아니죠. 그죠? 그래서 텐어택에 제가 마지막 9번 폭포 찌른 공격에서 위에서 밑으로 궤도를 바꿔서 카운터 공격하는 걸 넣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법인데 뒤로 빠지면서 밑에서 위로 내리치면서 궤도를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더 간단한 건 사실은 검이 더 길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이 가나바로로 들어와서 휘두르려고 몸을 여는 순간 바로 찌름으로 찔러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검을 본인보다 무기가 더 긴 검을 든 검사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설정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대응하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검 옆면을 완전히 내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방어하듯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검 옆면이 부러지거나 휘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격량을 흡수해 줘야 돼요. 몸을 비틀면서 흡수해 주면서 그 몸을 비튼 걸 가지고 카운터 공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지금. 그냥 이렇게 막아버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 첫 장면 나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뇌피셜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막 유튜브가 활성화되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서양 검술이냐 동양 검술이냐 책 보고 복원해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선생님 밑에 배우지도 않았어. 이제 자기들끼리 복원해가지고는 뭐 소드 마스터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저기 자문하고 뭐 이제 채널에 나와서 막 아는 척하고 이러던데 그거는 마니아죠. 마니아예요. 그거는 맞죠? 영화 자문을 받아도 그렇게 자문 받으면 안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영상미가 중요하더라도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검류가 맨손 무술보다 숙련도를 더 요구해요. 맞잖아요. 숙련도를 더 요구한다면 중국 무술의 그 고유한 값어치가 너무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지금 현대 중국 무술을 수련하는 분들이 스파링 훈련이나 경험칙을 아예 배제해버리고는 자꾸 서로 합을 맞춘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아니면 이제 시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절세 고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선수하고 맞붙었을 때
그냥 어린아이하고 이제 어른하고의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검류도 마찬가지예요. 도검류도 기본적으로. 예. 좀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취미생활로 내가 뭐 이러이러한 무술 경력은 없지만 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문화의 일종으로 뭐 서양 검술이나 동양 검술을 책을 보고 복원해 보면서 우리끼리 취미생활로 이제 서로 복원해서 한번 연습을 해본다, 뭐 이런 거는 좋죠. 너무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몇 년 하고는 소드 마스터야, 나 뭐 진짜 마스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검술의 대가인 것처럼 여기저기 자문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맞죠? 이것도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을 거야. 영화를 그냥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둔기류가 공격을 할 때는 일단은 둔기류가 날붙이와 교전할 때는 일단 보호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호 장비가 방패 역할, 그 다음에 둔기류가 공격 역할을 해야 되고, 둔기류는 이런 날카로운 검에 비하면 이제 반응 속도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몸통의 방어구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간압을 뺏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 검을 든 사람이 자유롭게 휘두르지 못하게끔 울과 매고 그 다음에 둔기류를 휘두르는 형태로 가야 돼요. 예. 아니면 뭐 몸에 방어 장구를 차지 않는다면 방패 같은 거를 들고는 날붙이가 먼저 공격했을 때 맞고 카운터 치는 형태로 둔기류를 휘둘러야 된다고요. 그게 기본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요. 예. 그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막 영상미를 위해서 역수로 자꾸 휘두르잖아요. 근데 역수가 되게 불편해요, 실제로는. 요건 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영화니까 그렇고, 이제 실제로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도검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시연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목적은 그거예요. 그분들을 막 디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위험을 당한 경우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특히 도검류 쪽은 더 위험해요. 우리가 이제 오펜스를 배우는 건 디펜스를 하려고 배우는 건데,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뭐 국내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 맞는지 한번 봐달라고 막 영상에는 링크를 걸어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국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한 달이 거치다 보면 서로 다 알게 되거든요. 예, 마니아들도. 예.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거를 국내에서는 오히려 오해만 생기기 십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술 마니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무술 마니아가 나쁜 건 아닌데, 정말로 제대로 된 무술가들 입장에서는 무술 마니아가 마치 전문가인처럼 행세하는 건 되게 불쾌하고 모욕적이에요. 진짜로. 제가 지금 주짓수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차거든요.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 중간에 많이 다쳤댔잖아요. 많이 다쳤고, 검도는 한 20년 했는데, 제가 이제 검도를 컨텐츠로 했는데, 검도 수련한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검도 도복을 입고 무슨 다른 유파나 다른 뭐 맨손 무술가한테 죽도를 들고 막 도전하고 이런 게 되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취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검도 1년, 2년 수련한 건 그냥 초보자예요, 초보자. 저는 20년을 했는데, 저희 이제 7단 선생님 밑에서 20년 정도 수련했지만, 되게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검도했다고 얘기하는 게. 사범까지 했지만,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보다 너무 대단하신 진짜 프로 선수 출신 고단자 선생님들도 알거든요. 알고 실제로 칼도 맞대보고 그분들하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검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도대체 책을 보고 자기가 뭐 얼마나 어떻게 본인들끼리 수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터라는 말을 쉽게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검술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무술가는 아니지만 학자로서 내가 뭔가 박사급이야, 마스터급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해가 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검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막 여기저기 자문을 하러 간다고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그럼 마침 뭐하고 갔냐면 주짓수 책으로 유튜브나 책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연습해보고는 내가 주짓수 마스터야 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 말이 돼요. 저 요번에 지금 제 주짓수 체육관에 이제 고등학생 올라간 아이가 이제 화이트 벨트 사그랄이거든요. 이제 블루 벨트를 받을 시기가 지났는데 우리 관장님이 되게 엄격한 분이라서 이제 뭐 너는 요런 조건이 충족되면 줄 거야 라는데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차고 넘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또 관장님이 바라보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한 명은 2년 반, 한 명은 5년 가까이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화이트 벨트 사그랄이에요. 그 화이트 벨트예요. 근데 막 시합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실력이 정말 출중해요. 예. 근데 그 애들도 지금 화이트 벨트 사그랄이에요. 이제 블루 벨트 어떻게든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이제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짓수 저기 책이나 영상을 보고 자기들끼리 막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4년, 5년 했다고 주짓수 마스터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될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스파링 경험치기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친구는 막 국가대표 코치님, 그 다음에 막 우리 관장님 저번에 그 미국 가서 그 시합도 우승했어요. 그 뭐 월드는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걸로. 그 미국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그런 관장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도장에 보면 퍼플들 정말 잘하거든요. 예, 선수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막 2년, 5년 동안 그 아이들은 스파링 죽을 때 활동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예? 저하고 체중차가 얼마나 많이 나겠냐고요. 예. 근데도 그렇게 해서 지금 블루벨트 겨우 딸까 말까인데, 주짓수 책이나 이런 거 보고는 한 5년, 내가 4년, 5년 뭐, 책 보고 연습해봤어. 그러니까 난 주짓수 마스터야. 이래버리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도검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이 도검류 분야가 너무 좀 말이 안 되게 지금 행동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뭐 영상미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돼서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고. 그래서 아까 그 장면 부분, 사실은 그 장면 있죠. 둔기류로 공격했을 때 날붙이를 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합적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데,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줄인 거고, 시범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그 범죄학 강의 개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현직자분들 위해서 만든 목적의 채널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가볍게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오프라인 정기 수련 모임 멤버 3명 더 모을 거예요. 지금 기존 멤버분들이 막 미국에 장기 출장 가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수련 인원이 소수인데도 너무 이제 확 이제 변동성 있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규 멤버를 한 3명 정도는 더 뽑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올 수 있는 분들, 막 서울에서 막 서울하고 경기권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자꾸 가입 신청하시는데 그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전에 해봤는데 못 나와요.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나오고 나중에 막 들쭉날쭉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 멤버는 매주 일요일 3시에 그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부산 근처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 쪽은 제주도도 그렇고 일일 수련 참석은 가능해요. 일일 수련. 그래서 이제 저희 정기 수련 모임 할 때 하루 날 잡아서 뭐 부산에 여행 오셔가지고 수련 참석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전과 경력이 있다든지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되고, 여기 수련하는 분들 대부분 다 뭐 경찰이나 뭐 보안업이나 이쪽 계통 분들이라서 전과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비영리로 운영하지만 어쨌든 제가 무술 지도자로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야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